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이 내놓은 수사권 조정 세부 방안 핵심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 보장입니다. 이를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종결권 보장. 네. 근데 박범계 의원이 네. 검찰 개혁안을 내놨어요. 그럼 이분 입장이 정부 입장인가요? 정부 입장이라 정부가 좀 이렇게 조정하는 건가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해서 던진 거니까요. 실제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봐야 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번에 이 내용이 물론 이제 국회에서도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서 야당의 협조도 받아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시 12년 만에 재논의를 하게 된 거죠. 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그 후보 때 보면은 후보 시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공수처. 예. 그거는 공수처 설치는 홍준표 후보는 찬성했나요, 반대했나요? 홍준표 지금 대부분 공수처 자체는 다 찬성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공수처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의 강론의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씩 틀렸지만 공수처는 다 찬성했고 공수처라기보다 홍준표 후보는 조금 다르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비슷한 제도를 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저는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기자가 물어봤더니 이건지 검경 수사권 분리인지 내가 반대할 줄 알았죠. 찬성입니다. 왜냐면 이거 공수처로 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좀 논의의 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수사권을 가진 조직을 어떤 식으로 줘서 네. 검찰로 하여금 지금 기소나 독점을 모든 걸 다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고위 관료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 권한을 떼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수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법원이나 검찰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누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합니까?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권한을 준다는 게 오히려 핵심이라서 견제할 수 있는 거고 검경 수사권 분립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안이 새로 나온 건데 이제 저는 이거 논의가 언론에서 논의를 하는 걸 보면 수사권을 떼놓는다 이런 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조금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을 것 같은데 이제 검경 수사권 뭐 수사를 경찰에서 종결한다 이런 게 어떤 의미냐면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은 간단한 사건이라도 뭐 경찰에서 조사받고 경찰 뭐 교통사고 같은 거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 내용 다 물어본 다음에 그걸 또 검찰에서 한 두어 달 있다 또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똑같은 내용을 또 물어보는 것처럼 국민들은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마 이제 지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영역만 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비교적 단순한 사건 지금 말씀드린 교통사고가 됐건 음주운전이 됐건 아니면 뭐 아주 액수가 낮은 생계형 범죄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경찰선에서 한 번으로 끝내자. 원샷으로 끝내자. 그러니까 시작해서 진행하고 종결해서 도장을 딱 찍고 바로 법원으로 가는 거죠. 법원으로 가면 검찰이 기소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면 그런 정도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지금은 경찰이 다 수사한 다음에 자 이거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에 이거는 수사해서 재판을 해 주십시오라는 의견으로 송치라는 거고 그게 또 검찰에서 또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막겠다는 거죠. 차 교수님, 국민들이 잘 진짜 몰라요 이게 그 수사 착수, 그다음 진행 여기까지는 이제까지는 이제 2011년인가 법이 개정돼갖고 그렇죠.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종결은 그래도 무조건 마지막에 검찰이 종결을 하는 종결권은 검찰에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찰에서 다 끝내고 검찰은 기소할지 말할지 판단만 하자.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뭐 이제 아주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각 당별로 입장이 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까지 뭐 지금 수사 이 종결권 문제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뭐 오늘 처음 앉아 이야기가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뭐 경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이 우리나라 경찰 조직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총한 전국적으로 1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검찰은 한 2,000명인데. 2,1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찰에다가 과도한 이 권력을 주었을 경우에 경찰의 비대화, 경찰의 또 근함 남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이 이걸 빨리 하는 것에 아마 반대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존재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러한 이 경찰 내의 그런 이 수사권의 그런 지나친 권한 비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지금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섣불리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속도절의 이야기는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기자님. 네. 경찰 출입도 좀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치검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데 검찰 편을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정치권과의 유착. 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경찰 하게 되면 거의 뭐 상하 개념이게 네, 그렇죠. 되죠. 네. 검찰은 지금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네. 대등한 관계는 오히려 검찰이 더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예. 그다음 또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많은 경찰이 아주 건강하고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지만 범죄와의 전쟁, 네. 그리고 투캅스, 영화. 예. 예. 그다음에 또 뭐 이제 그런 걸 보면 네. 범죄 집단 조직과 유착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이제 영화의 드라마에 비춰졌고 네. 국민들도 상당 부분이 경찰이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해? 라고 하는 부분에 분명히 의문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게 경찰 스스로도 신뢰 회복에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어디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가 비율을 따져봤더니 경찰이 전체 사건의 98%를 수사를 하고 있고요. 2%를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합니다. 그럼 예.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건 그럼 도대체 2%는 뭐냐 봤더니만 권력형 비리하고 재벌. 그러니까 이른바 힘센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그밖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수사를 실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가 또 미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에게 모두 종결권을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유지시켜 달라는 것이 이제 지금 검찰 내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준다. 라는 것이 이제 지금 나온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정책 방안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좀 반론이 있는 것 같고요. 수사 신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제일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 신뢰.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개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종결까지 마무리를 한 세트로 하고 그리고 그 전체 수사한 내용을 보고 검찰이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결정을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무일 총장이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을 할 수 없듯이 검사도 수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기소를 하겠냐.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검사의 직접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아마도 이제 시민 여론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민 여론 들어봐야 되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경찰 쪽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검찰 쪽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사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쪽의 건강하고 합리적 주장이 충돌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조정을 해나가는 건데 자 수사 종결권까지 경찰이 했어요. 근데 수사 보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검찰이 여전히 갖자라고 하면 막판에 수사한 걸 갖고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은 언제든지 검찰이 행사하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뭐 하려고 종결권을 줬지? 이제 이런 의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또 하나는 그럼 경찰한테 완전히 좀 주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전체 수준이나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하나. 그다음 또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불법 부정한 세력과의 유착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그러면 사실 이런 일선 검사들은요. 야, 우리도 경찰에 다 이런 거다. 우리가 다시 다 보는 거 정말 힘들다. 귀찮다. 예. 아닌 말로 맨날 야근하는 게 사실 이 형사범죄 처벌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뭐 직장인들이 대상이고 그러면 뭐 저녁 퇴근하고 와서 수사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럼요. 6시 이후에 예. 조사받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제대로 안 해오니까 우리가 제대로 다시 한번 보는 거다. 근데 이게 또 어디가 앞뒤냐를 놓고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검사가 다시 볼 건데 내가 이걸 왜 열심히 완벽하게 하냐. 하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 근데 경찰 간부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실제 저희도 이제 그 변호사들도 기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 기록이 있고 검찰 기록이 있으면 솔직히 바쁠 때는 경찰 기록을 넘길 때도 있어요. 왜? 어차피 비슷한 내용인데 검찰에서 더 꼼꼼하게 보니까. 근데 경찰이 왜 그렇게 하느냐? 어차피 검찰이 다시 하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준사법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검사들은. 수사기관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1차적인 재판권이 있다. 그 재판권이 유사한 판단권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유죄율은 거의 98%입니다. 거의 검사 단계에 올라가면 완벽하다, 검사가 느끼기 완벽하다는 수준이 아니면 기소 자체도 안 해요. 예. 근데 기소했는데 무죄 나오게 되면 자기 그렇죠. 그 능력의 문제를.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되게 어색한 구조인 게 뭐냐면 법원은 판단할 때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해서 그 결과 유죄, 무죄를 따지는데 예. 검찰 수사단위까지는 거의 철저히 밀행성이 보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모르게 깜깜이 수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변호사들이 참여를 한다 해도 그냥 참여권 정도인 거지 그 안에서 공방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미국 영화 같은 경우 그런 거 보시잖아요. 피의자 신문하는데 뭐 좀 강요하고 그러면 변호사 툭 끼어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 못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못하게 돼 있죠. 우리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검사 참관을 하더라도 무조건 피해자가 그냥 얘기하게끔 그냥 돼 쳐다만 있잖아요. 보고 있는 예. 거예요. 변호사들 할 일이 사실 없어요. 그럼 이제 굳이 막 위험하게 답변하고 있으면 좀 쉬었다 하시죠. 예, 이런 정도죠. 쉬었다 하시죠. 예, 그럼 예, 쉬어갖고 막 예, 작전 짜고 또 들어가고. 근데 그게 생각해 보시면 이상한 거예요. 왜? 범죄의 유무죄를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왜 딱 그 방에서 변호사조차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거는 원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그 수사 단계에서 사실 모든 게 열려 있어야 돼요. 자기도 적극적으로 뭔가 방어권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싶으면 대동해야 되고 수사를 받을 때도 조금 더 인권 보장이 국민 입장에서 되는 구조가 돼야 이게 경찰에게도 넘길 수 있고 검찰도 검찰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경찰이 부족하게 수사를 했다? 기소 안 해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수사권을 꼭 강조할 게 아니라 경찰이 이런 거 갖고는 우리 못한다. 다시 해야 내지는 우리는 기소 못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지금까지는 검찰이 완벽하게 우리는 다 만들어낸 다음에 들고 가야 된다는데 거의 강박관념이 돼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명예 이런 거에 너무 매달리는 거예요. 그 역할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러네. 차 교수님. 네. 경찰이 수사를 쫙 해왔어요. 네. 그걸 자기들이 그 피의자를 다시 봐야지만 이것이 유문죄 범죄인지 아닌지 기소할지 말지 판단되는 게 아니고 문서로 꼼꼼하게 되어 있으면 문서만 봐도 그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검찰권과 지금 수사권 독립 문제가 예. 바로 그런 부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수사가 되면 검찰 가서 다 진술했던 내용을 검찰 가서 똑같이 또 되풀이하는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시간적 그리고 또 스트레스 얼마나 받습니까? 아니, 검찰 주장대로 하면요. 그러니까요. 문서로 다 수사를 해봤어요? 예. 경찰이? 자, 이거 너네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런 건 내가 못 믿겠어. 직접 내가 다시 한번 봐야겠어. 이건 뭐냐면, 대학 교수가 시험지 답안 쓴 거 다 못 믿고, 다 모든 학생을 면접해야 되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그런 자신들의 그 권한을 쟁취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2번, 3번이 조사받는 그걸 갖다가 조금 줄이자. 예. 그런 지금 논리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전격적으로 수사의 그 가이드라인, 예. 그 다음 수사의 범위, 이런 걸 딱 나눠버리면 안 돼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예. 실제로 아까 이제 드린 말씀은 이제 검찰에서는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가 인권 보장 문제예요. 사실은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이다. 왜 이게 검찰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만들어지냐면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일제 순사 우리 예.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이 경찰을 동원해서 우리를 굉장히 핍박을 했었고 그 권한이 고스란히 초기 경찰에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이 폭주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검찰이 관독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런 수준은 아닌 거고 그러면 그 걱정을 없애려면 꼭 검찰이 감독한다는 데는 감독관념에서 벗어나서
경찰의 수사 자체가 좀 더 오픈된 공간에서 하고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모든 과정을 녹취를 한다든가 녹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변호사하고 열띤 토론할 수 있게끔 하고. 반드시 그 변호사가 낄 수 그 있도록. 변호사 먹고 살지를 좀 넓혀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시는 곤란하고 하는 거죠. 제가 그거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꼭 검찰은 아니, 인권 예. 보장을 검찰을 통해서만 하자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경찰도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법원이 통제를 하면 되지 않느냐. 법원이 통제라는 거면 이 문제는 법원에서 다 열린 나오는 법정에서 하는 거고 변호사가 다퉈줄 거 아니냐. 어차피 법정이 감안하는데 지금은 변호사가 오히려 먹고 살기 좋아진 게 아니에요. 예. 지금은 사실 형사 사건을 전문하는 변호사들은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정 단계 돈 다 따로 받습니다. 다 따로 받아요, 원래. 지금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냥 법원에서 끝낼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사실은 밥줄 줄이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 좋은 게 아니에요. 차재영 교수님, 네. 이영훈 대법장님 기억하시죠? 대법원장. 대법원장. 예, 예. 대법장이라 그랬나? 말 되는데요, 대법장. 대법원장이 예. 그때 대법원 돼서 공판 중심주의를 그렇죠. 예. 선언하면서 예. 뭐라 그랬냐면 검사의 이 수사를 집어던져라. 예. 수사장이라 그랬어요. 뭐라 조서. 그랬어요? 검찰의 조서를 집어던져라. 던져라. 예. 그 검찰이 그 밀실에서 변호사와 토론이 보장되지도 않고 예. 일방적으로 수사한 이런 것을 강압적으로 수사한 것을 누가 믿느냐? 그렇죠. 재판부에 법정에 나와서 거기서 한 얘기만 믿어라. 예. 그러면서 공판 중심주의로 가겠다라고 선언할 때 검찰이 반발했거든요. 예. 지금 검찰이 이영훈 대법원장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이 그런 니들이 수사한 걸 못 믿어. 뭘 믿어? 우리가 수사한 것만 믿을 거야. 네. 그때 이영훈 대법원장이 할 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를 못 믿겠다는 거냐? 그럼 저항했거든요. 네. 지금 경찰의 저항이 정당하네, 그럼? 그런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 예. 지금 이제 하나의 수사 종결권 문제는 그 일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권 신장을 위한 한 조그만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초동 수사 단계에서 자신들이 총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더 열심히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물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견제 장치는 분명히 생겨야 됩니다만은, 국민들은 두 번에 걸쳐서 일단 수사를 받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 단계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조홍천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수사와 정보를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금 13만 명의 검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사 인원은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여기 또 정보 행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정보문 나름의 인지를 통해서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수사권 발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와 정보를 분리시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경찰이 훨씬 더 검찰보다 권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권력에 대한 중립성이,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또 재밌는 것인데요. 경찰대를 폐지해야 된다. 경찰대를 왜 폐지해야 되느냐? 경찰의 수뇌부가 일단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요새 경찰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부터 그렇죠. 많이 갔어요. 나이 한 19살 때 4년 동안 합숙을 하면서 끼리끼리 뭉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경찰 수뇌부를 거의 경찰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부적으로 견제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 저는 조홍천 의원의 그런 이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청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자치구 경찰대를 도입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자치구 경찰대를 도입하면 교통이나 치안 이런 거는 아마 자치구 경찰을 맡기고, 수사는
아마 독립적인 수사청 같은 독립을 시켜서 그 수사청이 소위 말하는 한국판 FBI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만약 제도가 발전이 된다고 한다면 이 그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도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 말씀 중에 무척 합리적인데 왜 저렇게 네. 안 하죠, 대한민국은? 아니, 실제로 경찰 내부의 수사구조 개혁단이 경찰청 안에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수사구조를 바꿀 거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 전문화, 그 다음에 수사청과 기소청을 분리해서, 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는 방안,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논의가 좀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뭐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부실 수사의 문제라든가 이것은 별도의 조직으로, 그러니까 수사 이의제도, 같은 거를 두자. 그러니까 외부의 수사 결과 이의 심사 제도 같은 것을 두어서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수많은 무슨 문제들이 있다면 이의 절차를 두어서 그게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좀 백과쟁명식으로 다양한 수사 제도의 방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정리 조정될 가능성이 높죠. 양 변호사님, 그 미국 상황을 보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정보를 입수하잖아요. 보면은 LAPD.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영화에. 캘리포니아가 LAPD. 범죄가 많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헐리우드시 LA 거기 있잖아요. 할리우드 그러니까 있고, 예. 그 뉴욕 PD하고 또 뉴욕까지 가야 되니까. NIPD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죠. LAPD에서 일반적인 사건을 수사를 해요. 그리고 웬만한 무슨 살인 사건, 뭐 마약 사건 이런 것도 다 하는데 벼랑간의 사건이 중요하면 FBI가 뜨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해서 넘기고 그런 건 미국은 어떻게 되나요? 검경 완전 분리가 되어 있나요? 미국은 이게 경찰이 수사는 이 경찰이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완료를 한 다음에 검찰이 그걸 검토해서 이걸 재판에 넘길 만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기소. 책임지고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좀 역할이 좀 완전 우리보다 분리가 되어 뚜렷하게 있죠. 나눠져 있고 대신 검찰에 대해서 미국 경찰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수사 다 했습니다 들고 왔는데 이거 우린 재판 못한다면 꽝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꽝은 아니죠. 그냥 무효가 되는 거죠. 무슨 법규합니까? 표현이 저급했나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오히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처럼 지금 이제 상명하복 관계에서 사실상 수사 지휘를 받는데 거기서는 경찰이 사건을 들어가는 단계에서도 검찰하고 협조를 잘 해요. 우리 이걸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산에서 마약 사건을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증거들을 가지고 한번 수사를 해보려고 한다. 나올 것 같다. 조직에서 이런 정보원이 우리가 생겼다. 근데 이거 기소가 가능할 것 같냐. 검사가 야 이게 법리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정도 증거만 갖고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토의를 이런 식으로 수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역할을 검사가 경찰이 먼저 쫙 해가지고 딱 올리면 딱 보고 난 다음에 종이를 하나 꺼내서 자, 이 부분 증거 부족하고 이 부분 탐문 추가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해요. 경찰이 그럴 때마다 짜증내고요. 짜증내죠.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경찰들도요 저항을 합니다. 어떻게 저항을 하냐면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요. 안 해요 그럼? 안 해요.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이제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검사 입장에서는 또 자기한테 배당된 사건이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 몫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근데 수사 경찰이 검사가 밑보면 욕을 먹죠. 욕을 먹고 하지만 또 마땅히 방법은 없거든요. 없죠. 경찰 내에 인사권을 경찰이 행사하니까. 옛날에는 영화 보면 이렇게 해갖고 검사 뜨고 경찰 과장 있으면 머리 딱 닫혀. 이거 조사해. 요즘 그렇게 못하잖아요. 못하 옛날이에요. 그건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진짜 경찰이 못하겠다고 버티면 도리가 없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검사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왜 그런 그 어떤 소모적인 일을 하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인권 보장은 검찰의 취지는 알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왜 그렇게까지도 수사권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는지도 아는데 그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여러 제끼는 방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니 다른 이런 방법으로. 우리 그 방송 토론 프로나 이런 걸 쭉 보고 국민들도 판단을 하라고 하면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찬성을 보낼 것 같은데 반드시 추가한 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그거는 수사 과정 자체가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수사를 하면은 수사를 이러이러한 거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소의 가능성이 있나요? 그럼 사건 한번 개요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정도입니다. 그럼 그거 이러이러한 게 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채우면 기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의할 수가 있잖아요. 협의할 수 법을 있지만 좀더 잘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실 아니 분리가 돼서 예, 분리가 역할 분담이 된다면 돼서 예. 수사청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일정 시점이 지났는데 검찰이 보기에 수사청에 가는 수사 검사도 있단 말이에요. 네. 경찰에서 나온 수사 전문 경찰도 있고 이게 대등한 관계가 되면 그다음서부터는 저분들이 잘 수사를 해오겠거니 하는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도적으로 만약에 그 정도로 상당히 양쪽의 그 권력기관이 상당히 어느 정도 어깨를 기를 정도의 권한과 역할이 상당히 그 동등해지면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 같은 경우 수사 개시권을 지금 경찰이 지금 독자적으로 좀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에 가서 우리 거 수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차피 지금 양쪽이 서로의 권한을 놔둬놓고 지금 일종의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상당히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분리가 됐다고 봤을 분리가 됐다고 때. 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무일 그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 지금 경찰의 그 수사 종결권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직 논리도 있지만 자기 경험상의 그 경험 때문에라도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초임 검사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가 지리산 골짜기에서 났는데 그 교통사고가 낭떠러지 차가 떨어졌어요. 그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다 종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초임 검사인 문무일 그 검사가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이 주소지가 서울 사람인데 왜 이 깊은 산골에 와서 그 교통사고를 났을까? 그걸 계속적으로 종결을 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파고 있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지존파 사건이 터집니다. 지존파 사건이 터지는데 이 낭떠러지 떨어진 사람이 지존파의 희생자 세 번째 희생됐던 사람이에요. 죽여놓고. 네, 죽여놓고 교통사고 위장해서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 그때 종결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사실 물론 뭐 나중에 지존파 문제가 추가 수사를 하면서 그게 드러나긴 드러났겠지만. 지존파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사가 그나마 이런 이 종결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개입하고 나름대로 견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진실을 밝혀지지 않았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시점이 벌써 20년 전 이야기가 나는 겁니다. 그만큼 20년 동안 경찰은 경찰대로 나름대로 또 자질과 상당히 또 인권을 여러 가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경찰의 초급하고 공무원들도 요즘 다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제 이렇게 경찰 수준이 좀 낮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러고 나서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장 기자님, 저는 아까 경찰대를 폐지해야 된다. 네. 근데 찬반을 떠나서 그럼 육사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도 폐지해야 되고 공사도 폐지해야 되고 미국처럼 다 폐지해야 RTC 위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제로 이 2004년도에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이 수사권 조정을 주장했던 그 세대가 경찰대 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황운하 총경 이번에 승진하셨는데 이번에 치안감 돼서 울산청장 월산청장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가 굉장히 정용기 의원도 2기 같은데. 그런가요? 정용기 의원 1기 아닙니까? 1기 아니면 2기인데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1기로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를테면은 이 경찰의 자존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경찰 내부의 개혁 그다음에 이제 수사권 조정 이 문제를 주도했던 세력이기도 한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조홍천 의원의 주장이 일리도 있는 게 이게 오래되면 적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반에는 개혁을 하자고 주도하는 이른바 개혁 세력이 됐지만 이게 이제 19살에 그 대학에 입학해서 4년 경찰대 다니고 그다음에 경찰 조직 안으로 들어가서 평생 경찰 밥을 먹는 상황이 된다면 그 안에 이제 이 안에 패밀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근데 그것을 폐지하는 방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무슨 거기까지 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렇죠. 그냥 그 조홍천 의원의 정리할까요? 주장대로 소개만 하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는 열심히 참고해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게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보면 그 전문 수사 본부 같은 것이 그러니까 수사청과 기소청을 분리해서 의미가 있어요. 경찰도 이제 행정을 중심으로 하거나 수사 전문가로 하거나 이걸 좀 분리를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사 제도를 한번 쭉 검증해서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왔던 적폐들을 좀 청산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를테면 경찰청 내부에 있는 특수수사과라든가 지능범죄수사과라든가 사이버수사과라든가 뭐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뭐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전환한다. 이런 뭔가 큰 틀에서의 전환적 방향 이런 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양 변호사님,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인물들 중에서 경찰과 이 법무부로 제일 많이 들락날락한 사람 아니에요? 제일 많이까지는 또 아니, 그러니까 1등급 안에 들어가죠, 1등급. 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이제 이 추악한, 예. 파렴치한 범죄 말고. 예. 죄 없이 막 들락날락 했단 말이에요. 예. 스님들하고도 싸우다가도 가고, 이제. 네, 뭐. 그런데, 예. 우리나라 그 지능수사대, 그 다음에 인터넷수사대, 이런 등도 특히 지능수사는 거의 세계 최강의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른바 OECD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견학을 무척 많이 와요. 네. 첨단 범죄 수사대, 지능수사대 뭐 이런 데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수준이 올라갔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검경수사권 분립할 때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영장 청구권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것도 지금 검찰에게만 헌법상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경찰은 영장을 신청한다고 돼 있고 예.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다고 돼 있는데 수사권이 가면 영장 청구권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럼 신청과 청구냐면 경찰은 그러니까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사람을 가두거나 다른 사람의 주거를 마음대로 뒤지거나 이런 거는 법원만이 권한을 가진다라고 돼 있는데 결국 실제 이 일을 하는 건 경찰이나 검찰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법원이 결정하는 거지만 누가 그거를 요구를 할 것이냐를 지금 구조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경찰은 반드시 검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주장하는 게 그거죠. 아니 어차피 법원이 정하는데 네. 왜 이걸 꼭 검찰을 통해서 하느냐. 결국 이게 이제 수사지휘권의 일종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권을 장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영장 청구권을 검찰만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62년도에 들어왔다가 70년대 유신헌법에서 62년도에는 검찰관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검사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검찰 구조가 유신의 잔재네 그럼. 그렇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유신의 잔재인데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경찰은 너무 셌거든요. 그거를 통제하기 위한 건데 지금은 그만큼 세진 않거든요. 경찰이 셌어요 그때는? 그때는 셌어요.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까 일제 순사 시대 그걸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었으니까 국민들에게 굉장히 폭압적으로 했거든요. 사실 장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기자 초년생만 해도 경찰서 안에 사람 때리고 그랬어요. 그럼요.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지금 안 때려요? 큰일 지금 나죠. 못 때리죠. 큰일 나죠. 지금 큰일 나. 근데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도 사실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큰 의미는 지금은 사실 힘이 빠진 게 법원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구속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검찰도 이런 부분은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특수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옛날과 달리 사회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법으로 무장을 하는 검사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어요. 어차피 검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보장된 부분을 하면 경찰도 여러 가지로 전문화를 해주지만 검찰이 다 틀어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하다못해 변사체가 발견이 돼도 검사가 수사지휘를 합니다. 근데 검사가 시신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때는 사법연수원 나와서 검찰 발령받고 검찰 교육을 받는 과정에 일부 변사체에 대해서 검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이 검사가 사실 시신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 그걸 아직도 검사가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 같은 경우 아까 미국 예를 들었지만 코로나라고 해서 검시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더 세분화하는 걸 하고 검사의 힘을 빼자는 게 아니라 총괄할 권한만 검찰에 주고 말씀드렸듯이 재판을 넘기는 법리 다툼을 할 때 검사가 나서면 된다는 건데 지금은 하나부터 끝까지 다
다 갖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90년대 의학분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의사한테 우리는 그때 의사가 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의학분업으로 해서 그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그러니까 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이런 구호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차재현 교수님, 네. 사실 이런 논쟁을 하는 이유가 네. 이제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너네 고학력자가 4명이 모여 앉아갖고 비싼 돈 들여서 그 얘기 왜 하고 있니? 네. TV 보다가요. 네. 근데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독점된 권한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 이게 그 생각의 출발점 아닌가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예. 국민의 민생을 또 진작시키는데 사실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그 정부 여당 나아가서 정치권 전체가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찰 수사받고 검찰 수사받고 거기에 드는 에너지 스트레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그 왜 조정이 안 되느냐? 결국은 이 권력기관들 간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그것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오늘 지금 놓은 이야기는 수사 종결권이지만 예. 사실 지금 지금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것이 완전하게 수사권 독립해서 경찰을 주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검찰도 직접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은 그냥 갖고 가는 부분까지는 아직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 논쟁은 결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리고 정치 검찰화를 막고 경찰의 유착 관계를 막을 수 있는 길 때문에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양쪽의 건강하고 합리적 주장이 충돌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조정을 해나가는 건데, 자, 수사 종결권까지 경찰이 했어요. 근데 수사 보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검찰이 여전히 갖자라고 하면 막판에 수사한 걸 갖고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은 언제든지 검찰이 행사하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뭐 하려고 종결권을 줬지? 이제 이런 의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찰이 또 하나는, 그럼 경찰한테 완전히 좀 주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전체 수준이나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불법 부정한 세력과의 유착관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네.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그러면 사실 이런 일선 검사들은요. 야, 우리도 경찰에 다 이런 거다. 우리가 다시 다 보는 거 정말 힘들다. 귀찮다. 예. 아닌 말로 맨날 야근하는 게 사실 이 형사범죄 처벌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뭐 직장인들이 대상이고 그러면 뭐 저녁 퇴근하고 와서 수사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럼요. 6시 이후에 예. 조사받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제대로 안 해오니까 우리가 제대로 다시 한번 보는 거다. 근데 이게 또 어디가 앞뒤냐를 놓고 보면 경찰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검사가 다시 볼 건데 내가 이걸 왜 열심히 완벽하게 하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 근데 경찰 간부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실제 저희도 이제 그 변호사들도 기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 기록이 있고 검찰 기록이 있으면 솔직히 바쁠 때는 경찰 기록을 넘길 때도 있어요. 왜? 어차피 비슷한 내용인데 검찰에서 더 꼼꼼하게 보니까. 근데 경찰이 왜 그렇게 하느냐? 어차피 검찰이 다시 하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준사법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검사들은. 수사기관이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1차적인 재판권이 있다. 재판권의 유사한 판단권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유죄율은 거의 98%입니다. 거의 검사 단계에 올라가면 완벽하다, 검사가 느끼기 완벽하다는 수준이 아니면 기소 자체도 안 해요. 예. 근데 기소했는데 무죄 나오게 되면 자기 그렇죠. 그 능력의 문제를.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되게 어색한 구조인 게 뭐냐면 법원은 판단할 때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해서 그 결과 무죄를 따지는데 예. 검찰 수사단까지는 거의 철저히 밀행성이 보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모르게 깜깜이 수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변호사들이 참여를 한다 해도 그냥 참여권 정도인 거지 그 안에서 공방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미국 영화 같은 경우 그런 거 보시잖아요. 피의자 신문하는데 뭐 좀 강요하고 그러면 예. 검찰 편을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정치권과의 유착, 네.
예를 들어 그 국회의원이나 경찰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상하 개념이게 네, 그렇죠. 되죠. 네. 검찰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네. 대등한 관계는 오히려 검찰이 더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예. 그다음 또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많은 경찰이 아주 그 건강하고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지만 범죄와의 전쟁 네. 그리고 투캅스 영화. 예. 예. 그다음에 또 뭐 이제 그런 걸 보면 네. 범죄 집단 조직과 유착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이제 영화의 그 드라마에 비춰졌고 네. 국민들도 상당 부분이 경찰이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해? 라고 하는 부분에 분명히 의문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게 경찰 스스로도 신뢰 회복에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어디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가 비율을 따져봤더니 경찰이 전체 사건의 98%를 수사를 하고 있고요. 2%를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합니다. 그럼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건 그럼 도대체 2%는 뭐냐 봤더니만 권력형 비리하고 재벌. 그러니까 이른바 힘센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그밖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수사를 실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가 또 미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에게 모두 종결권을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유지시켜 달라는 것이 이제 지금 검찰 내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준다. 라는 것이 이제 지금 나온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정책 방안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좀 반론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수사 신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제일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 신뢰.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개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종결까지 마무리를 한 세트로 하고 그리고 그 전체 수사한 내용을 보고 검찰이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결정을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무일 총장이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을 할 수 없듯이 검사도 수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기소를 하겠냐.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검사의 직접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아마도 이제 시민 여론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민 여론 들어봐야 되는데 그 양지열 변호사님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경찰 쪽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검찰 쪽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사실 그래야 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핵심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이 내놓은 수사권 조정 세부 방안 핵심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 보장입니다. 이를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종결권 보장. 네. 근데 박범계 의원이 네. 검찰 개혁안을 내놨어요. 그럼 이분 입장이 정부 입장인가요? 정부 입장이라 정부가 좀 이렇게 조정을 한 건가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해서 던진 거니까요. 실제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봐야 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번에 이 내용이 물론 이제 국회에서도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서 야당의 협조도 받아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시 12년 만에 재논의를 하게 된 거죠. 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그 후보 때 보면은 후보 시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공수처. 그거는 공수처 설치는 홍준표 후보는 찬성했나요, 반대했나요? 홍준표 대부분 공수처 자체는 다 찬성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공수처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의 강론의 방법론에 조금씩 틀렸지만 공수처는 다 찬성했고 공수처라기보다 홍준표 후보는 조금 다르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비슷한 제도를 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저는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기자가 물어봤더니 이건지 검경 수사권 분리인지 내가 반대할 줄 알았죠.
찬성입니다. 왜냐면 이거 공수처로 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좀 논의의 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수사권을 가진 조직을 어떤 식으로 줘서 네. 검찰로 하여금 지금 기소나 독점을 모든 걸 다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고위 관료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 권한을 떼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수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법원이나 검찰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누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합니까?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권한을 준다는 게 오히려 핵심이라서 견제할 수 있는 거고, 검경수사권 분립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안이 새로 나온 건데, 이제 저는 이거 논의가 언론에서 논의를 하는 걸 보면 수사권을 떼놓는다 이런 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조금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을 것 같은데, 이제 검경 수사권 뭐 수사를 경찰에서 종결한다 이런 게 어떤 의미냐면 국민 입장에서는 변호사 툭 끼어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못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못하게 돼 있죠. 우리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검사 참관을 하더라도 무조건 피해자가 그냥 얘기하게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들 할 일이 사실 없어요. 그럼 이제 굳이 막 위험하게 답변하고 있으면 좀 쉬었다 하시죠. 이런 정도죠. 쉬었다 하시죠. 뭐 쉬어갖고 막 예, 작전 짜고 또 들어가고. 근데 그게 생각해 보시면 이상한 거예요. 왜? 범죄의 유무죄를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왜 딱 그 방에서 변호사조차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거는 원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그 수사 단계에서 사실 모든 게 열려 있어야 돼요. 자기도 적극적으로 뭔가 방어권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싶으면 대동해야 되고, 수사를 받을 때도 조금 더 인권 보장이 국민 입장에서 되는 구조가 돼야 이게 경찰에게도 넘길 수 있고, 검찰도 검찰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경찰이 부족하게 수사를 했다? 기소 안 해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수사권을 꼭 강조할 게 아니라 경찰이 이런 거 갖고는 우리 못한다. 다시 해야 내지는 우리는 기소 못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지금까지는 검찰이 완벽하게 우리는 다 만들어낸 다음에 들고 가야 된다는데 거의 강박관념이 돼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명예 이런 거에 너무 매달리는 거예요. 그 역할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러네. 차 교수님. 네. 경찰이 수사를 쫙 해왔어요. 네. 그걸 자기들이 그 피의자를 다시 봐야지만 이것이 유무죄 범죄인지 아닌지 기소할지 말지 판단되는 게 아니고 문서로 꼼꼼하게 되어 있으면 문서만 봐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검찰권과 지금 수사권 독립 문제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수사가 되면 검찰 가서 다 진술했던 내용을 검찰 가서 똑같이 또 되풀이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시간적 그리고 또 스트레스 얼마나 받습니까? 아니, 검찰 주장대로 하면요. 그러니까요. 문서로 다 수사를 해봤어요? 예. 경찰이? 자, 이거 너네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런 건데 못 믿겠어. 직접 내 다시 한번 봐야겠어. 이건 뭐냐면 대학 교수가 시험지 답안 쓴 거 다 못 믿고 다 모든 학생을 면접해야 되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그런 자신들의 그 권한을 쟁취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2번, 3번이 조사받는 걸 갖다가 조금 줄이자. 그런 지금 논리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전격적으로 수사의 그 가이드라인, 그다음 수사의 범위, 이런 걸 딱 나눠버리면 안 돼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아까 이제 드린 말씀은 이제 검찰에서는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가 인권 보장 문제예요. 사실은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이다. 왜 이게 검찰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만들어지냐면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일제 순사, 지금은 간단한 사건이라도 뭐 경찰에서 조사받고 경찰 뭐 교통사고 같은 거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 내용 다 물어본 다음에 그걸 또 검찰에서 한 두어 달 있다 또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똑같은 내용을 또 물어보는 것처럼 국민들은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마 이제 지금 박근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영역만 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비교적 단순한 사건, 지금 말씀드린 교통사고가 됐건 음주운전이 됐건 아니면 뭐 아주 액수가 낮은 생계형 범죄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경찰선에서 한 번으로 끝내자. 원샷으로 끝내자. 그러니까 시작해서 진행하고 종결해서 도장을 딱 그다음에 찍고 바로 법원으로 가는 거죠. 법원으로 가면 검찰이 기소할지 말아야 될지 판단만 하면 그런 정도만 되는 거죠.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지금은 경찰이 다 수사한 다음에 자 이거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에 이거는 수사해서 재판을 해 주십시오라는 의견으로 송치라는 거고 그게 또 검찰에서 또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막겠다는 거죠. 차 교수님, 국민들이 잘 진짜 몰라요 이게 수사 착수, 그다음 진행 여기까지는 이제까지는 이제 2011년인가 법이 개정돼갖고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종결은 그래도 무조건 마지막에 검찰이 종결을 하는 종결권은 검찰에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찰에서 다 끝내고 검찰은 기소할지 말할지 판단만 하자.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뭐 이제 아주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각 당별로 입장이 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까지 뭐 지금 수사 이 종결권 문제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뭐 오늘 처음 먼저 이야기가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뭐 경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우리나라 경찰 조직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총한 전국적으로 1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검찰은 2,000명인데. 2,1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찰에다가 과도한 이 권력을 주었을 경우에 경찰의 비대화, 경찰의 또 근합 남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이 이걸 빨리 하는 것에 아마 반대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존재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경찰 내의 그런 이 수사권의 그런 지나친 권한 비례에 대한 통제 장치가 지금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섣불리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속도절의 이야기는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기자님. 네. 경찰 출입도 좀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치검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데